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네네. 아, 네. 화면 공유에서 숙제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음, 개뚜랑. 네, 화면이, 네, 엄청 많네요. 요 습관을 뭐 하셨나요? 습관, 운동과 아, 책을, 그, 습관은 지키려고 했어요. 그 뭐지? 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인가? 그때까지는 달리기 30분씩 하고, 금요일부터는, 아니다. 목요일은 많이 걸어서 패스했고, 네. 금요일도 많이 걸어서 패스했고, 많이 걸은 날은 패스하고, 그 외에는 30분 달리기를 했었어요. 어, 근데, 네. 진짜 체력이 조금 붙긴 붙는데, 그래도 잡생각은 계속 났어요. 그럼 덜 달리신 겁니다. 더 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달리시고, 얼마나 달려? 근데 그거를, 잡생각이 안 날 때까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게, 거죠. 아니. 그 시간에 자꾸, 그 뭐라 그러지? 시간도 중요한데, 초반에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아니요. 제가 네. 달리고 좀, 좀 지친다 싶을 때 봤을 때 30분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랬어요. 너무 제가 시간 무리하게, 재려고 네. 잰 게 아니고, 아니고. 그러면은, 런데이를 했어요, 런데이. 런데이가 처음에 네. 23분인가? 25분인가 뭐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30분 정도만 네.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PT보다 사정 제외하고는 그냥 사실 매일 하는 게 좋거든요. 네. 매일 했어요, 매일.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지키셨네. 그럼 출퇴근 시 책 지참은요? 책 지참은, 네. 어, 며칠은 하고 며칠은 안 했어요. 왜냐면 결국 이게 책을 안 보더라고요, 제가. 지참만 하신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러면은, 그래서 네네. 그 대신에, 딴 걸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아이패드에 책을 결국에 또 샀어요. 전자책 아, 진짜요? 이북을. 그럼 네, 아이패드 근데, 지참, 네. 아이패드는 더 안 네, 보죠? 그래서 아이패드 지참인데 그것도 안 봐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출퇴근 시에 생각보다 못 보는 것 같아요. 책을요? 네. 그럼 그냥 서 있으세요? 앉아 있으세요? 그때는 유튜브, 근데 그때가 유튜브를, 40분 정도라고 하셨죠, 출퇴근이, 편도. 네, 맞아요, 맞아요. 왕복 80분이거든요? 80분이면 네. 제가 봤을 때, 토비 스프링 책 기준으로 한 30분 먹는다 했을 때 50분만 읽어도 한 두 장을 읽을 것 같은데 너무 아까운 시간이면 진짜 토비 스프링 두 장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정독해가지고. 근데 진짜 제가 그래서 한번 그것 때 봤어요. 그 그 뭐더라? IT 무슨 수업이 있더라고요. 네. 그 유튜브에. 그래서 그거 스프링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동영상도 괜찮지만, 출퇴근에. 네. 네,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체력이 더 그냥 필요하겠다는 집중이 안 된다는 결론을 거죠. 내렸습니다. 저절에서 읽으면. 네, 너무 짜증이 났어요. 네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직 체력이 부족한가 싶은 생각이 체력이 들긴 부족할 수 했는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남자고 좀 약간 덩치가 좀 더 해야 될 것 밑에, 같아요. 네, 구석에서 이렇게 혼자 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치이고 하다 보면 짜증 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은 사실 토비 스프링은 좀 무거운 책이에요. 크고, 네, 근데 좀 가벼운 책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 네. 책 구매하셨나요? 제가 뭐 있더라? 소프트 스킬? 소프트 스킬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집에. 그거라도 한번 지참해서, 그러니까 진짜 음, 째끔째끔,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내가 처음 힘들지, 하다 보면은, 별거 아니네, 막상 해보니까 하면서, 거기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때 지은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하셨어요라고 한 답변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 작은 곳에서. 아,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사실 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답변을 음, 원하셨잖아요, 저한테. 맞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모든 걸 이렇게 이게 지금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것들이 모여가지고
남들이 못하는 음.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작게 보시면 안 돼. 이게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참을 더 하시고요. 책이 편하세요, 아이패드가 편하세요? 두 개 중 하나만 하세요, 무거우니까. 책 올 아이패드. 어, 저는 이번에 봤을 땐 아이패드가 좀 더 나았어요. 그럼 아이패드 그리고 가능해요? 동영상과 네. 병행. 그 아이패드에 네. 다 넣을 수 있죠. 그 스토피 스프링이랑 스포프트 스케일. 소프트 스케일은 모르겠는데, 토비 스프링은 이북이 아, 있어가지고, 일단 넣었어요. 네. 요거를 진짜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하루에 5장 출퇴근 시에 하루에 5장씩만 읽어주세요. 5장 네. 하루에. 네. 그리고 맨날 30분씩 뛰기. 이거 두 개만 지키시면 방금 저한테 질문해 주신 시간을 음,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더 훨씬 가까워지실 거예요. 진짜로. 이거 제가 네. 장담할 수 있어요. 하루에 네. 하루에 30분 이상 뛰기. 요 두 가지를 꼭 지키면서 나머지 숙제를 해주시면은 인생이 달라지실 겁니다. 개발자로서 진짜로. 네. 근데 지키셔야 돼요. 그 진짜 피치 못할 뭐 아이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제가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거나 이런 거 제외하고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 뭐지?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 뭐 하다가 뭔가 너무, 뭐랄까, 보고 있는데, 아, 너무 지루하다. 지루하다라는 생각조차 안 들게 그냥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게 처음 안에 제가 시간을 왜 신경 쓰라고 하냐면 내가 이게 습관이 안 들면은 내가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그 집중하고 있다는 개념을 시간으로 대입해서 습관을 들인 다음에 나중에 그 시간을 보면 안 돼요. 음, 지루하다. 사실 지루한 게 당연한 거예요. 지루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공부할 때. 그 지루함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내가 지루하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을 내가 넣고 있구나, 새로운 것을 내 머리에, 내 뇌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지루하다는 게 음, 모르니까 지루한 거거든요? 아는 거 네. 복습하면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거를 계속 알아야 돼요. 그 따분하고 지루한 게 음, 당연하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재미가 없죠, 당연히. 이게, 네. 재미를 느끼지 말고,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만들어 봐야 돼요. 음, 재미보다 보람인데 보람을 느끼려면 더 아, 좋은 걸 만들어서 내가 만든 내가 코드가 이렇게 동작해서 실제 회사에 도움도 되고 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네. 약간 이런 관점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음, 마인드 스토밍 하셔야 돼요, 진짜로. 저조차도 지루해요. 재미없고 진짜로. 그렇지만 새로운 책 읽고 새로운 거 공부하고 새로운 거 넣고 이거 나 언젠가 나중에 보람이 된 일에 코드에 한 줄이라도 들어가겠지 이 개념이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말이 쉽죠. 근데 말이 쉬운 걸 하셔야 네, 성장하십니다. 그럼 억지로 그 10분, 만약에 10분만 공부하자 해가지고, 네. 억지로 10분 일단 시작하고 막 그런 식으로요? 저는 그냥 1년 내내 억지로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네. 억지로 하다 보면 내가 억진지도 조차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지점까지 가셔야 돼요. 음, 내가 억지였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억지로 하고 있지라는 생각조차 안 들 정도로. 그게 약간 임계점인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임계점. 끓는 물이 끓는 것처럼, 어? 이게 내가 억지가 어느 순간 안 들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이 뛰다 보면은 막상 살짝 살살 뛰는 건 쉽거든요. 내가 억지로 네. 달리다 보면은 살짝 달리는 건 달리는 느낌도 안 들어요. 공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 억지로 하다 음, 보면은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하다가 한 6시간 공부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뇌를 좀 속이셔야 돼요. 뇌는 생각보다 잘 속아요. 그 무의식이 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무의식을 속이려면 초반에 좀 억지로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시간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음. 이게 뭐 정도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네. 이번에 좀 느낀 게 그 뭐지? 제가 초반에는 열심히 해야지 하고 월요일 날에 좀 달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월요일 날에 막 새벽까지 좀 하고 달려요. 네. 그리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되면서 이제 점점 안 해요. 화요일날 그러니까 수련 점점 시간이 네. 줄어요, 시간이. 안 달리셨죠? 근데 그 주는 아니요, 거에 달렸어요. 주는 거에 뭐라 그러지? 그 준다는 거에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아,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때는 저번 주에는 그래도 안 뛰었는데 이번에 뛰었네. 그래도 내가 더 했네. 성장했네. 그리고 줄어도 음, 다음 주엔 덜 줄게 하면 돼요. 그 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지치고 금방 지치고 게으르고 그런 존재인데 과거보다는 안 게으르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과거의 지은님, 그 전주의 지은님은 뛰지도 않았잖아요, 심지어. 아, 그쵸, 그쵸. 그러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반은. 음, 더 나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한 번에 욕심내서 내가 다 안 하던 걸 한 번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뛰는 거는 한 2분. 그 그 출퇴근 시에 책 읽는 거는 한 장. 일주일에 한 장씩만 늘려보세요. 그러면 진짜 달라져요, 인생, 진짜로. 그 작아 네네네네. 보이지만 2분과 한 장이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로. 네, 그럼 이제 뭐냐. 이름 나갈게요. 네. GSP 18장. 근데 이렇게 과외를 하는 제 순간도 저도 저한테 지금 사실 이게 마인드스torm이 되거든요. 저 자신조차도. 이렇게 요즘에 이번에 길었잖아요, 연휴가. 연휴가 아, 길었지만 네네네.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 아, 이따가 운동하고 이따가 또 스터디 카페 가서 좀 더 공부해야지라도 스스로 저도 되뇌었어요, 방금. 이런 효과도 있어요. 음, 해볼게요. 이로. 18장 여기 맞죠? 읽어보신 거죠? 아, 이거 이거 숙제도 돼 못했어요. 있고. 아, 저, 요거만 1장만 이거, 읽으셨어요? 코비스프링 1장만 했어요. 네. 아, 그러면은 요거 1장만 이게 별로 해도 없네. 아마 빡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공부 방법을 좀 바꿨잖아요. 네네. 그 한 번 일단 쭉 읽고, 네.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는 그 적고, 그 다음 두 번째 읽을 때 다시 그 뭔지 보면서 한번 읽어보기 이거였는데, 근데 제가 일단 한 번 읽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을 겨우 읽었어요. 어찌됐건 읽으셨네요. 네. 우선 네. 내가 내, 1장을 겨우, 시각으로 모든 단어들을 한 번씩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긴 해요. 거기에 의의를 근데 두셔야 돼요. 네, 진짜 그렇게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달라요, JSP랑. 우선 네. JSP 요거 저랑 그냥 마저 하시죠. 아직 투자 안 해오셨는데 제가 그냥 설명하면서 끝낼게요, 요거는. 아, 네네네. MVC는 뭔지 아시죠? 요것만 설명해 주세요. MVC 패턴이 뭐죠? MVC 패턴은 일단 이론적으로는 좀 아는데, 모델 뷰 네.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음, 모델 뷰 컨트롤러 요걸 왜 하고 나눠놨어요? 있었네. MVC 패턴에서는? 어,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JSP 같은 경우는 자바랑 그리고 HTML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코드 줄이 더 길어지는 것도 있고 네. 또 코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능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게 네. 간편하기도 하겠지만 네. 그래서 사용자가 보는 화면인 뷰랑 그리고 모델은 뭐야? 객체들 VO 넣는 것인 것 같고, 그다음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서블리지 하는 역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거를 서버에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그 역할.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코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MVC 패턴. 입니다. 거의 다 맞는데, 저도 제 버전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어, 웹의 요구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 옛날에는 막, 모델에서 프론트도 처리하고, 컨트롤러에서, 어, 뭐, 유효성 검사도 하고 하는데, 근데 요구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제, 이 모델이나 뷰에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의 기능이 한정되어 있는데,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책임이 많아지는 거죠. 책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복 코드도 많아지고, SRP 원칙이 위배되다 보니까 나중에 스파게티 코드가 될 확률이 높아져서, 그래서, 어, 프론트 쪽, 서버에 요청받는 쪽, 그 다음에 DB를 연결하는 쪽, 이렇게 세 가지로 객체를 위임한 거예요.
책임을. 음, 책임을 위임해서 결국엔 어 이전에 스파게티 코드보다는 그 패턴이라는 게 결국엔 웹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요청하면 응답을 가는 거잖아요. 그 한 네. 번에 요청을 한 번에 응답 처리하는 처리할 때 웹 서버에 세 가지 객체를 나눠서 책임을 분담하는 패턴이에요. 음, 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네.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이 HTML과 자바가 같이 있는데 코드 줄이 복잡해져서 나눠서 책임을 분담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죠? 그래서 유지 보수성을 높인다. 맞죠? 네네. 네. 그 뭐지? 제가 근데 설명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뷰는 확실히 사용자 화면이 맞는데, 네네.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그 뷰에서 이제 컨트롤러에게 요청할 때,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나 아니면 데이터로 보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컨트롤러에서 VU로 받아서 그 서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뷰로 내보낸다. 여기서 맞나요? 모델은 그 데이터베이스 DAO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DAO 객체가 이제 모델 엔티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클래스 테이블을 엔티티라 하잖아요. 그 자바 네네. 객체에서는 음, 엔티티 객체라서 그냥 도메인 주도 설계 도메인인 거죠, 사실은 모델이. 그러니까 테이블일 수도 있고 도메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다 같은 말인데 관점마다 DB에서 보면 테이블, 코드에서 보면 도메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모델이라는 객체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1대1 매핑되는 녀석인 거죠. 1대1 매핑되는 그러니까 이 모델 것이다. 다시 설명드리면, 네, 모델 그냥 정의를 네. 내볼게요. 네,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객체예요. 음, 얘는 DB 관점에서는 테이블일 수 있고 음, 코드 객체 지향 관점에서는 도메인 모델인 거죠. 도메인 엔티티 같은 말이에요. 도메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거죠. 똑같이. 그, 네. 네. 지금도 영어 이름이 루시인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 1과 2가 이 MVC 패턴 이전의 모델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음, 하나는 뭐 DAO가 이 뷰까지 처리하는 거였나?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DAO가 뷰까지 처리한다? 뭐 차이를 한번 물어볼게요. 모델 1은 우선 컨트롤러가 이 세 가지가 다 그냥 JSP 한 페이지로, 그러니까 이 모델 컨트롤러 뷰를 그냥 한 페이지나 하나로 그냥 음, 짬뽕된 그냥 옛날에 정적 웹 서비스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뭐 액션이 없는 웹 서비스 있잖아요. 예전에 막 위키 같은 페이지인 거죠. 위키. 나무 위키 같은 페이지밖에 없는 곳에 쓰이는 패턴이에요. 모델 1은. 음, 모델 2는 모델 2는 이거 모델 2랑 MVC가 같다고 쓰네요. 같지 않을 텐데. 모델 2는 MVC 웹에 적용한 구체적인 구현 방식이고 MVC는 패턴을 개념이다. 모델 2가 MVC를 차용한 모델 2가 MVC를 적용한 구조라네요. 이 JSP 서블릿에서. 음, 그러니까 이 구현 방법인 거예요. MVC는 패턴이고 얘는 모델 2는 실제 MVC 패턴을 적용한 구현 방법이래요. 적용한 구조.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모델 2는 그래서 서블릿 기반의 MVC 구조. 서블릿이 그러면 MVC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겠네요. 혹시 서블릿이 서블릿이 여기 나 컨트롤러. 네, 그렇죠, 그렇죠. 음, ASP가 Q. 그래서 모델은 DAU. 네. 요거 네.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렇게 아시면 18장 음, 다시고. 그럼 19장 필터. 필터는 뭘까요? 그리고 필터랑 좀 비슷한 게 네. 뭐더라? 그 인터셉터? 네. 근데 둘 다 잘 모르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필터, 인터셉터, 인터셉터, AOP. AOP. 그다음에 스펙트럼. 핸들러. 이렇게만 치면은 아마 개발 블록이 엄청 많을 거예요.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우선 요 세 가지를 보통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게 다 음, 공통으로 처리하는 거긴 한데 관점이 좀 달라요. 사실 여기에 그 핸들러도 있긴 한데 핸들러는 약간 살짝 달라서 파라미터 핸들러라고 있어요. 걔까지 아시면 좋은데 같이 할까요? 하는 김에 남들이 안 했으니까 그 핸들러 요 네 가지를 어, 정의랑 차이 예시를 개발 블록으로 써주실래요? 오랜만에. 요거는 면접에서 맨날 물어봐서 같이 아시면 좋아요. 이게 스프링에서 핸들러가 어떤 이름이 잠시만요. 핸들러, 스프링에서 핸들러, 핸들러. 네, 핸들러 자체를 그냥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네, 이게 다 각기 연관된 개념이에요. 음, 요걸로 대체할게요. 요 개발 블록을 다시 저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써보시면. 20장은 혹시 그 숙제 저랑 하셨나요?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엔터 쳤을 때 웹 서비스 백단에서 아, 이루어지는 모든 그거 숙제 있었긴 했었죠. 근데 아직 안 못했어요. 그쵸. 왜냐면 거기 네. 나오거든요. 이 서블리 컨텍스트 리스너가. 음, 그것도 그 숙제를 다시 그게 너무 중요한 숙제예요. 아, 네네네. 그게 간단한 숙제가 아니라서 그거를 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써놓을게 다시. 네. 아, 저기 위에 있어요. 있어요? 아 이미 있구나. 어디? 1번. 아 있네요. 예. 이거 너무 중요한 숙제예요. 이거 꼭 해오셔야 돼요. 이게 네이버였던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면접 첫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신입한테 깊이를 알기 위한 질문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JSP를 마무리할게요. 요거는 그냥 그 예제 코드라서 스킵하시면 되고 이론만 지금 웹에 대한 이론만 공부하기 위한 이 책이고요. 이제 토비 네. 스프링 읽을게요. 토비 스프링. 예, 1장 읽어오신 거죠? 1장. 네. 초난감 DAO였나? 아, 오브젝트구나. 네. 오브젝트와 의존관계. 초난감 DAO도 있긴 있었어요. 네네, 거기 1장에 있을 거예요. 네. 아, 여기 있다. 네. 나갈게요. 그 전에, 예전에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프레임워크랑 라이브러리가 차이가 뭘까요? 어, 프레임워크.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했을 때, 제 코드에 뭔가 모듈처럼 붙여 쓰는 게 라이브러리고요. 네.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붙여 쓴다? 어, 붙여 그, 쓴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 가져다 쓴다? 그러니까 기능이 제가 딱 필요한 기능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뭐지, 뭐, 이메일 밸리데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밸리데이션 하는 기능들만 모아둔 라이브러리를 제가 임포트 해 와서 그 밸리데이션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가 라이브러리고요. 네네.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그 프레임워크 위에서 제가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가 이제 틀인데 그 틀 내에서 규칙에 맞춰서 제가 코드를 작성을 해야 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음. 어디다 쓰는데 프레임워크는 프레임워크 부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아, 프레임워크는 그 가져다 쓴다는 것보다는 네. 이제 그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들이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틀이, 프레임워크가 이제 틀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틀 안에서 제가 그에 맞춘 그의, 그 틀 규칙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게 차이점이에요. 어, 그리고 프레임워크 위에서 코드를 작성해야 네. 한다. 음, 거의 다 맞는데 핵심이 하나 빠졌는데 핵심이 뭐냐면 프레임워크는 자기 자신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실행, 코드 실행문이 있어요. 실행 지점이 존재하냐 음,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는 알아서 동작을 할 수 있는 상태고 라이브러리는 사실 실행문이 없는 거죠. 그냥 부분 부분 보조 장치인 거죠. 얘는 메인 장치인 거죠, 사실. 프레임워크는 메인과 보조의 차이는 스스로 동작할 수 있냐의 개념이에요. 음, 라이브러리가 뭉쳐져 있으면서 실행도 가능한 상태가 프레임워크인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사실 그 틀 안의 규칙이라는 말도 그 실행되는 관점에서 그 관점의 코드가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구현의 룰에 맞게 코드를 짠다는 의미로 말하면 똑같은 얘기이긴 해요. 아, 그러니까 이 실행의 지점이 존재하냐의 차이라고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네. 그럼 이제 그러면 스프링이 뭘까요? 스프링이란? 이제 프레임워크를 아셨잖아요. 네네. 스프링을 아시는 대로 그냥 최대한 설명해 보세요. 그, 스프링은, 자바 앱 개발을 하는데, 필, 앱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이고요. 네. 어, 이게 뭐지? 그냥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면 네네네. 편하게 잡으세요. EJB. 네. EJB라고 원래 기존에 쓰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 때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좀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바의 그 장점이 객체 지향 코드로 쉽게 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다. 음. 그리고, 스프링은, EJB 기존 프레임워크보다 얘가 스프링이 더 기대지향 코드로 짤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네네네. 왜죠? 그게 맞거든요. 기억이 안, 네. 그게 기억이 음, 안 네. 나는데, 우선 그리고 네. 그 스프링이, 어, 음, 좀 그 틀이 있는, 그리고 스프링은, DI랑, 그리고, 뭐더라? 네. IOC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코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프레임워크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방금 네. 말씀해 주신 게 보통 스프링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삼각형. 스프링을 스프링의 주요 세 가지 기능인 거죠. 스프링 AOP? 네. 삼각형. AOP, IOCDI 하나 더 있거든요. 문제 아시나요? IOC, DI, 어,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음, PSA 그리고 플레인 자바 오브젝트라고 해서
플레인, 자바, 오브젝트, 플레인, 포조라고 들어보셨죠? 포조. 아, 네. 플레인, 자바, 오브젝트, 들어봤어요. 플레인, 오브젝트, 포조. 플레인, 자바, 오브젝트예요. 하여튼 요 녀석이. 요 네 가지가 사실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지탱하는 중축이 되는 그 기능들이에요. 음, 얘네들을 이용하면 웹을 만들 때 방금 말씀하신 SRP, 그러니까 그 객체 지향 코드를 따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동작을 안 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을 때 임플리먼트를 안 하면 코드가 동작을 안 하잖아요. 빌드조차 실패하잖아요. 아, 그런 네네네. 느낌으로다가 이 음, IOC, DI, AOP, PSA 포조를 통해서 스프링으로 웹을 띄울 때, 어, 요, 그, 보통 이 IOC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요 녀석에 빈에 주입을 해야만 객체로 동작을 해서 웹 개발자가 동작을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알아서 객체를 해제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C++ 코드처럼 메모리 릭이라고 하거든요. 메모리가 안 쓰는데 해제가 안 되는 상황이 없는 거죠, 거의. 스프링의 음, 이 빈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IOC 컨테이너의 동작 때문에 메모리 릭이 예전 프레임워크를 안 쓸 때보다 훨씬 적어졌다라는 특징도 있고,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끝도 없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웹을 개발할 때 국제지향적으로 짜게끔 강제적으로 위임해주고, 그 다음에 관점 지향형 기능, 그 다음에 추상화 됐지만 이 추상화를 임플리먼트 하면서 추가 동작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추상적인 개념, 그 다음에 객체 단위를 IOC 컨테이너한테 위임함으로써 객체를 주입하고 해제하는 거를 자동화한 개념 때문에 스프링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은 음. 방금 말한 이 네 가지 개념을 지탱하면서 웹을 만들 때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예요. 그 뭐지? IOC랑 DI는 네. 일장에서 본 것 같은데, 네네. 그 뒤에 거는 안 봐가지고 잘은 이해를 네. 못했지만, 그래서 스프링 삼각형을 정리해 오셔야 됩니다. 스프링 삼각형 플러스 포조까지. 스프링 삼각형 플러스 포조 개념을 개발 블로그 글로 정리했어요. 이거는 필수예요. 왜냐면 구성 요소라서 작성해 네.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개발 블로그를 쓰라고 하냐면 읽기만 하면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약간 복습하는 개념도 되고, 나중에 지은님이 뭐 이직이 목표는 아니겠지만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1년 후에 지은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저렇게 공부했었지 하면서 다시 되뇌일 때 글을 쓴 거랑 그냥 읽기만 한 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 지식의 용도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있거든요. 네. 네, 무조건 음, 남기셔야 돼요, 최대한. 네. 그래서 이렇게 써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프링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지까지는 아셨어요. 정확한 설명을 못 하시긴 하시지만. 일단 프레임워크가 뭔지도 아셨고, 그래서 이제 이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브젝트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 그 캐상 추다하면서 객체를 말했는데 왜 갑자기 객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브젝트라는 게 나왔을까요? 객체. 음, 그러게요. 객체라고 말 안 하고 오브젝트라고 말을 하는 이유. 일단은 스프링이 그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다. 라고만 이해를 하긴 했거든요. 요게 그게 네네 네. IOC, 네. 네, IOC랑 DI 관련해서 음, 그 그런 거고요. 네네. 네. 요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 예전에 우리가 사실 함수랑 변수잖아요. C++에서. 변수. 저 C++은 안 해서 잘 몰라요. 함수랑 변수가 뭔지 아시죠? 아, 네네네. 근데 자바에서는 함수랑 변수라고 안 하고 프로퍼티랑 메서드라고 하죠. 네. 퍼티, 배수. 프로퍼티랑 메소드랑 네. 변수라고 했는 것 같은데, 뭐지? 자바에서는 보통 프로퍼티랑 메서드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런 의미로 같은 녀석이지만 자바보다 더 이제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해서 이 처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만든 사람이
아, 우리는 객체가 아니라 오브젝트를 할게, 우리 내에서는. 왜냐면, 아, 그, 약간 디자인을 다시, 뭐라 그러지? 마케팅을 할 때 보통 똑같은 거 가지고 다시 하면서 새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생각이,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음. 같은 녀석이에요. 같은 녀석이고, 프레임워크에서는 오브젝트라 그래요, 객체를. 사실 객체예요, 사실. 아, 그래서 알겠어요. 공부를 할 때 이 히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방금 음,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객체를 오브젝트라고 하는지 이 연관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객체도 공부하고 오브젝트도 공부하잖아요. 그 이제 머리에 이제 네. 짜집기를 하면서 혼동이 와서 이게 객체였나 이게 오브젝트였나 이러면서 공부를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역사를 아셔야 돼요. 아, 네네네. 네. 약간 설민석 강의 같은 느낌이었죠. 아, 어떻게 알죠? 이런 역사는? 아, 진짜 그런 책을 역사를 많이 어떻게 읽. 하냐? 어, 네. 그런 역사를 저는 어떻게 알았죠?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저도 어느 그 개발 도서에서 읽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설명할 정도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책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음, 아니면 질문을 많이 하시던가. 알겠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오브젝트는 객체입니다. 근데 의존 네. 관계를 이제 공부하는 건데 이 책 아, 1장 네네 질문해 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아니네. 말씀하세요. 네, 같은 것입니다. 네. 이 책에 음, 지금 그 풀이 방식이 우선 망나니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리팩토링 하면서 야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이렇게 증명하는 음, 책이거든요. 네네네. 순간감 디오라는 게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를 우선 규칙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캡상추다 플러스 그 오원칙 있잖아요. 솔리드. 그런 것들을 네. 하나도 지키지 않은 코드를 우선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음, 그 코드를 하나하나 원칙에 맞게끔 바꾸면서 야, 이렇게 하면 어디가 좋은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디가 좋은지 알겠지 하면서 결국에 완성된 코드를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짜면 좋은 거 알았지? 근데 사실은 스프링을 쓰면은 이걸 강제로 쓰게 되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반증하는 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초난간 DO라는 거는 어, 왜 초난감이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왜 안 좋은 코드인지를 알아야 돼요. 음, 초난감인 이유가 뭐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heb상추다를 안 지킨 거라서? 그거를 어느 부분에서 안 지켰는지 더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책에서. 그 초난감 DO 음, 코드인데 예를 들어서 커넥션을 생성하는 것과 맺는 것과 실행하는 것과 맞아요, 만드는 맞아요. 것이 다 한 곳에 있다라든지 아,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맨 정답을 다 처음에는, 말해버렸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초난감인 이유를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왜 초난감이죠? 저 예제 코드에서. 예제 코드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되지? 근데 사실 맞아요. 매제 코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제 코드는 보셔야 돼요. 코드를 짜지 말라고 했지. 제가 예제 코드를 보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어, 안 돼요. 네. 네. 그 초난감 DAO. 이게 초난감 DAO라고만 쳐도, 근데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요. 그 네. 커넥션 하는 부분이랑, 네. 그리고 쿼리 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뭐 클로즈 하는 부분이랑, 다, 네. 한 여기, 곳에 있었어요. 요거예요. 처음에는. 네, 요거예요. 네, 클래스에서 이제 풀네임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뭐야, MySQL 그 JDBC 얻어오는 거랑, 네. 그다음 드라이버 매니저 커넥션 가지고 오는 거랑, 맞네, 스테이트먼트 이거 하는 거랑 다 가지고 왔고, 근데 이 두 가지랑 애들, 또 뭐였죠? 그러니까 JDBC 만드는 부분, 커넥션 맺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죠? 중복되는 부분이라는 게. 이걸 직접 아, 집으셔야 돼요. 네. 일단 prepare statement 그 쿼리 날리는 부분, 콜이 날리는 게 아니죠. 저 콜이 작성하는 부분인 거죠. 쿼리 작성하는 콜이 날리는 부분이랑, 부분은 여기 날리는 거예요. execute 아, update. 네네네. 네, 아, 안녕. 네. 그리고 커리를 날리는 부분이랑,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커넥션이랑 스테이트먼트를 클로즈하는 부분. 음. 커넥션 클로즈. 커넥션 회수. 이걸 어떻게 했었더라? 근데 일단은 제가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 MySQL 드라이버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JDBC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또 오라클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또 분리가 돼야 됐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커넥션이랑 그 JDBC 가지고 오는 부분이. 네,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근데 그래서 가지고 오는 부분이 원래는 테스트 코드에서 그, 가지고,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에서 호출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것마저도 또 결국에 테스트 코드에서 호출하는 게, 기능상 그, 사실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또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메이크 네. 지금 리팩토리 커넥터인가? 하는 코드를 생성하시는 거죠? 아, 네. 네네, 네,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겟 커넥션으로 했다가, 네, 근데 여기서 또 보면 오라클 드라이버로 딱 픽스가 돼 있잖아요, 또. 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그 기억이 잘 유저 안 나네. DAO 이 아, 인터페이스에 맞다. 이것도 있었지. 인터페이스를 왜 맞아, 넣었죠? 맞아. 그것만 설명하시면 돼요. 인터페이스를 왜? 아, 왜냐하면 그 N 유저 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기억 안 나는데 네이버는 네, 뭐 오라클 쓰는데 뭐 B는 네. 뒤쪽에서는 뭐 MySQL을 쓴다 뭐 그랬을 때 분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요게 다양성이에요. 부모 변수 네네네. 가지고 자식 객체를 표현해서 이전 코드는 수정하지 않아도 동작되게끔 하는 거예요. 다양성. 네. 그러다가 이게 또 클래스니까 또 그 형식이 픽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임플리먼트로 뺐던 것 같은데 인페이스로. 네네. 그러면은 너무 지금 추상적으로 네. 제가 기억하고 아니, 있는 것 아니, 괜찮아요,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코드를 안 보면 괜찮아요? 당연히 추상적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이 만드는 부분과 맺는 부분을 사실 이 DAO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구현체에서 실제 어느 곳에서 맺는지를 정리한다는 네. 말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 여기까지 리페토링 하신 거죠? 그 네. 작성하는 부분과 실행하는 부분은 왜 분리해야 되죠?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기도 보셨다시피 애드랑 get이랑 네. 다 어떻게 보면 애드는 그 인설트 하는 그 스테이트먼트잖아요. 네. 근데 get은 또 셀렉트 하는 스테이트먼트니까 또 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음. 제 말은 요 작성하는 부분과 실행하는 부분이 같이 쓰면 왜 안 좋죠? 아, 왜냐면 위에 보시면 얘는 execute update고, 네. 그리고 get은 execute call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실행하는 select 같은 경우는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insert랑 update는 execute update를 써야 되고, select 할 때는 execute call을 써야 되니까, 제 질문은 요거였어요. 한 메서드에서 쿼리를 작성하는 부분과 실행하는 부분이 같이 쓰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쿼리를 작성하는 아, 부분, insert into users, 실행하는 부분, executor update, 쿼리 작성하는 부분, select from where id, 쿼리를 실행하는 부분, 어, execute 쿼리. 요거를 같이 쓰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한 메서드 안에서. 지금 이 메서드가 어, 계시잖아요.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수정하는 부분이랑 이거랑 다른 편 안 되는 그 이유. 음,
음. 클로즈를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같이 동작은 써도 되죠. 될 것 같아요. 네, 동작은 되는데 사실은 네. 어 기초지향 관점에서는 하나의 그 기능? 하나의 하나의 메소드에서 하나의 기능만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얘는 쿼리를 단일 준비, 책임의 원칙? 네, 단일 책임에 위배된 거죠. 얘는 아, 스크립트를 이 정도는 네, 준비하는 괜찮을 거를 것 해야 되고, 같았었는데. 얘는 실행하는 건데, 그게 극강의 객체 지향 코드예요. 그조차도 어, 나누는 걸.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예시를, 짱이네요. 네, 왜냐면, 강합니다, 강해. 작성하는 부분이 지금 한 줄이지만, 그렇네요. 막, 쿼리, 음, 저거, 통계 집계 쿼리 막 200줄, 300줄 되는 코드 있거든요? 그게 여기 쭉 있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요 셀렉트 그러니까 이게 쿼리가 쭉 있다 보니까 나중에 셀렉인지 인서트인지 헷갈려. 그래서 내가 이 셀렉인데 인서트를 넣을 수 있잖아. 익스큐트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실수할 아, 수 네.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쿼리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코드가. 저 그래서 근데 이 생각했어요. 네네. 그, prepared statement에 그냥, 뭐지, select 구문이랑, 그리고 또 insert 구문이랑 update 구문이랑 다 그냥 함수로 다 빼두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에 그 컬럼 들어갈 것이랑, 그리고 여기 이제 셋하는 부분만 파라미터로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프리패드 하시는 그렇게 거네요. 하면, 네. 그렇게 하면, 그, 뭐지? 인설트는 얘랑 짝꿍이니까 얘랑 같이 넣고, 아, 이렇게 같이 넣고, 네. 그리고, 셀렉트는 얘들이랑 다 짝꿍이니까 이렇게 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네, 방금 넘기신다 했잖아요. 지금 파라미터가 3개인데 파라미터가 4개인 네. 녀석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 코드가 그대로 같이 있으면? 다, 그, 키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로 넘겨요. 그 방금 말씀하신 코드 한번 짜와 보실래요? 동작하는지 궁금하네요. 해보실래요? 아니면 그냥 사실은 T로 생각 안 짠다. 해봤어요. T로 짠다는 거는 네. 결국엔 그 자바 리플렉트로 동적인 상황에서 파라미터 개수를 안다는 건데, 그래요? 네. 파라미터 수를 아나요? 그러니까 T 변수의 음, 한계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다 T 변수 쓰죠. 그게 된다면. 그러면 코드가 만능이고 주목 코드가 아예 없고 다 최상화가 잘 돼서 모든 게 다 동작하면 사실 상관이 없지만 그 T 변수의 한계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머리로서는 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아니, T를 제가 잘은 모르는데, 제네릭 잘 모르는데, 네. 아니면 오브젝트로라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파라미터 네, 개수에 따라서 네, 그 사이즈는 알 수 있어 사실은 사이즈는 알 수 있는데 그 동적인 상황에서 네. 요청의 이 데이터의 형태가 타입이 어 유저의 요청에 따라서 이 스트링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인트로 인식할 수 있어서 타입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유저의 요청 판단으로만은. 그래서 요청 DTO를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set string이랑 set integer를 써야 되는데, 그때 각각의 어, 그 클래스 변수의 타입을 바로바로 지정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지금 이 자바 코드는 컴파일러 언어예요. 컴파일 시점에 이미 타입이 다 지정이 돼 있는데 동적인 음, 상황에서 타입을 알아다가 넣는다? 그러면 그거를 그 동적인 상황에서 요청한 데이터가 실제 내가 스트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객체로는 스트링인데 유저가 스트링인 곳에다가 숫자만 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스트링으로 판단했는데 인트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아, 네. 그런 타입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런타임에 확정적으로. 그래서 음, 개수까지 알 수 있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PT 변수, 네. 네. 요청의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지만 타입까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음, 그래서 이 작성하는 것과 실행하는 부분까지 리페토리를 합니다. 일장에서.
어떻게 하냐? 네. 여기였나? 여기 있네요. 커넥션 어, 작성하는 부분과 실행하는 부분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메이크 쿼리, 뭐 익스큐트 쿼리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뺍니다. 이 그 객체에서. 그리고 커넥션 회수하는 부분은 왜 리프토링 해야 돼요? 어디요? 커넥션을 회수하는 부분. 아, 클로즈 하는 부분이요? 요거 왜 리프토링 해야 될까요? 클로즈 어, 하는 부분이 여기 다 끝나고 여기 요거 부분. 그러니까 요거를 왜 리피토링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아셔야 돼요. 일장만 읽었을 때. 아, 그래요? 네. 그게, 아, 그 끝에 쪽인가요, 혹시? 끝에 쪽은 제가 너무 읽기 싫어가지고 조금 넘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 클로즈가 무슨 함수예요? 클로즈를 왜 하죠? 클로즈는 그 메모리에서 이제 제거가, 아,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해하기로는 클로즈를 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쓴다라고 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쓴다고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안 하면 계속 이거는 메모리에 계속 상주하게 돼요. 이 객체는. 그쵸. 그러면 네, 다른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 메모리를 안 쓰는 메모리 때문에 차 있어가지고 추가로 온 요청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하겠죠. 메모리가 꽉 차 있다면. 네, 그래서 이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한 객체를 보통은 파이너리에서 실수로라도 클로즈를 못하는 코드가 더라도 나중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프라이 캐치 파이널리에서 무조건 객체를 해제하게 해야 돼요. 서버에서. 네네, 그래서 이 네네네. 부분을 동통화해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리피토링. 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그 리피토링 부분은 못 본 것 개념을 같지? 어, 네네. 책이 꼭 없더라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없었나요? 있을 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제가 끝에는 잘 네네.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할 다시 개념들은 봐야겠어요. 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읽었거든요, 요 책은 제가. 세 번 읽으셔야 돼요, 세 번. 네. 아, 아, 저조차도 아마 100%다 설명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인터페이스가 뭐였죠? 제가 좀 중요한 내용만 좀 다시 복습할게요. 장, 이 목차 보면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가 뭐냐고요? 네. 아, 인터페이스는, 음, 일단 클래스는 변수랑 메서드로 구성된 그 집합인데, 인터페이스는, 어, 페이스가 뭐죠? 인터페이스는 생각나는 건 접점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접점이요, 접점?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그냥 그 특징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상속을 여러 개 할 수, 음. 여러 개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어, 하중상속. 네. 추상화되어 있는 거라서 상속받은 그 클래스는, 어, 그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한 추상 메서드의 구현체를 작성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 자체로는 그, 객체를 만들 수 없고, 네. 그리고, 어, 인터페이스랑 클래스를 만들 때 왜 인터페이스를 만드냐면, 어, 그 보통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응집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비슷한 것들끼리 상속받고. 네. 근데 인터페이스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응집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에든 붙여 쓸 수 있는 로깅 같은 것?
사용을 한다거나, 네, 밸리데이션을 한다거나, 그렇게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밖에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왜 쓰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인터페이스요? 네. 어, 방금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특징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왜 네. 사용하는지는 목적이 좀 없었어가지고, 아,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처럼, 아니,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목적으로 만들면, 네. 클래스는, 음, 사실 정답이 여기 있어요. 모르겠어요. 정답이 여기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아, 높은 응집도와 낮은 결합도? 네. 음, 왜죠? 저게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높은 응집도와 낮은 결합도. 응집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네. 것들을 모아둔 거고, 네. 그다음 결합도는 그 언제든지 때가 붙였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네. 느껴지거든요. 인터페이스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맞는데, 그 네. 인터페이스의 목적이랑 같이,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럼? 인터페이스 아, 아니요. 목적을 적어놨고, 모르겠어요. 네, 그쵸. 목적은. 이거 네. 참. 네. 어찌됐건 뭐냐. 추상화를 하는 이유는 다양성을 위해서예요. 사전 단계예요, 다양성이. 근데, 네네네.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전에 추상 클래스로만은 다양성을 이룰 수는 있지만, 응집도와 결합도의 면에서는 관리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를 여러 개 두면서, 부모를 여러 개 두면서, 그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과 그 뭐였죠? 다섯 가지 원칙 중에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솔리드, S.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그 다음에 의존성 역전 원칙. 아, 요 이순성 예, 여천원칙. 두 가지를 지키면 사실 높은 응집도와 낮은 결합도가 지켜지거든요. 그 말이 네. 그 목적이 그래서 다시 두 가지식으로 말을 하면 응집도가 높으면 관리하기 쉬운 코드고 결합도가 낮아야 수정하기 쉬운 코드예요. 그러니까 높은 오. 응집도라는 거는 추가 개발을 할 때 그냥 그 이거 연관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높은 응집도는 네. 뭐 높은, 하기 쉬운 코드라고요? 높은 응집도라는 말은 네. 또 높은 응집도로 된 코드는 추가 개발하기 편해요. 편하고, 그 다음에 낮은 결합도는 수정하기 편하다. 네네. 추가 개발하기 편하다. 오, 이 용이. 낮은 결합도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오, 아니, 그리고 그렇네. 수정하기 용이. 으악! 그러니까 사실은 인터페이스의 맞네. 목적은 요 두 가지인 거죠. 으악! 네. 인터페이스 목적은 오, 요 두 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요것 때문에 인터페이스 쓰는 거예요. 어, 그냥 이게 거의 다 그냥 인터페이스 써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네. 7번 안 돼! 숙제는 네. 추상 안 돼! 클래스를 제가 뭘, 써야만 하는 상황을 알아보세요. 이거는 개발 보고가 아니에요. 네. 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알아보세요. 이유. 으악! 그리고 요거는 0번, 그러니까 0번 숙제. 요거는 항상 숙제이기 때문에 0번 숙제. 저는 명번 숙제는 꼭 해요. 볼게요. 일단은 네. 네, 이거 자신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수상 클래스를 네. 써야만 상황이 있어요. 네. 이걸 알아보시고. 홈플러스를 꼭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써야 추상 클래스가 되는데. 항상 나빠 보이는데, 그, 개똥도 약 있으면 없다는 느낌처럼 안 좋은 게 꼭 쌓여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아예 디프리케이트 됐겠죠. 다 쓸모가 없다면. 하여튼 그쵸, 요렇게 그쵸. 숙제예요. 네. 토비스 스프링 2장도 읽어보셔야 되고요. 2장은 테스트예요. 그 1.4 전까지만 했고 여기부터 다시 이론 수업을 시작할게요. 다음 시간부터. 아, 네네네. 이렇게 숙제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어, 아니요. 네. 일단, 네.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 영번 숙제를 하면서 숙제를 좀 더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초반이라 힘드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 주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상황으로 만드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네. 네네네. 네. 그러면 다음 이렇게 일단 숙제 한 장씩 읽기. 출퇴근 시에. 5장인데요? 그렇게. 하루 아, 다섯 네? 장. 네, 하루 다섯 다섯 장. 장. 언제 다섯 장이. 다섯 장 알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한 장당 15초씩 75초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쪽인가요? 다섯 장인가요? 쪽으로 장은 하세요. 좀 네. 힘들어요. 네, 쪽으로 하시죠. 네네. 다섯 쪽. 쪽은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한 장당 15초면 75초면 1분이면 되는데 그게 힘드세요? 아, 제가 네. 한 시간에 10쪽을 읽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독서 기법을 좀 바꿔보세요. 속독으로. 아, 이해가 안 와, 되더라도 우선 속독을 읽으세요. 그건 토비 스프링은 어쩔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라서. 근데 그 습관을 음, 들이는 걸 더 목표로 해보세요. 내가 지식을 한 번에 무조건 다 알겠다는 그런 약간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네. 천천히 좀 공부를 해보자. 대신 내가 먼저 약간 뭐라 그러지? 에피타이저 먹듯이 책을 에피타이저 읽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냥 빠르게 빠르게 한번 예, 예, 예. 그러니까 읽는 그거를 걸 좀 목표로. 다각화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죠. 어차피 맞아요, 어차피 맞아요. 네. 전 그걸 원해요. 네, 그, 이것도 해보고 찾고 싶어요. 제 방법을. 저는. 사실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한 것 같고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하여튼 맞아요, 맞아요. 네, 숙제해서 5개 해서 다음 주 일요일 날 9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